안녕하세요, 여러분. ERP 정보관리사 생산 1급 2022년도 6회차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으면 어때요? 좀 새로운 문제가 있었나요? 라는 얘기를 한번 물어볼게요. 조금 야심찬 문제가 보였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반면 이론에서 야심찬 문제를 내서 그런지 실무에서는 약간 좀 끄덕끄덕 좀 저는 그냥 어렵지 않게 풀이를 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실무까지 꼭 영상 같이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지금부터 이론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을 보시면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여러분 기출문제 많이 다운받아서 풀어보실 수도 있고요. DB 다운받는데도 좀 평이하죠. 그리고 나서 또 해주셔야 되는 게 뭐죠? 우리 이론만 공부해서는 안 되죠. 실무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함께 공부하셔서 꼭 실무 시험도 여러분 합격 점수 넘어가셔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니까요. 꼭 한 번씩 참고하셔서 보시고 내가 오답이 있으면 다시 한번 풀어보는 작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BPR. 자, 이번에는 이렇게 모듈마다 BPR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출제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BPR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필요한 이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줘라. 그렇죠. 필요성. 자, BPR의 필요성 딱 세 가지가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사지선다형 문제 내기 참 좋죠. 네, 그래요. 아주 그냥 열겨되어 있습니다. 문제 읽어보면 사실 어렵지 않게 답을 도출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복잡한 조직 및 경영 기능의 효율화를 그렇죠. 이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필요성이 인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지속적인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하기 위하여 BPR 재설계가 필요한 거지 않겠느냐. 많은 이야기죠. 정보, IT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아주 맞아떨어지는 이야기 아주 7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올바르지 않죠? 왜요? 보자마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닫혀있는 업무 환경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얘기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ERP 이것과도 굉장히 충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4번 올바르지 않고요. 필요성 3가지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도 언급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답 4번이다 라고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자, 차세대 ERP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주 매번 여러분 오답으로 열거되는 이 친구 또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죠?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구조화된 데이터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아주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죠. 올바르지 않군요. 그러니까 1번. 요것만이라고 들어가 있는 이 말편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비구조화된 데이터도 동시에 활용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다 4번은 다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니까 읽어주세요 라고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네. 자, 3번입니다. ERP 시스템의 프로세스, 화면, 필드, 그리고 보고서 등 모든 거의 대부분의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요? 고객 입장에서 만들어 주겠어요. 원하시는 대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커스터마이제이션 이렇게 얘기를 해준 4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어렵지 않게 답을 도출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죠. 이런 거 볼 때 어렵지 않았을 거다. 정답 재빠르게 손들고 4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자, ERP와 CRM. 여러분
커스터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관리, 그죠? 고객 관계 관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ERP와 CRM에 간의 그 통합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좋은 얘기죠. 맞는 이야기고요. ERP 시스템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백오피스 시스템이다. 아주 맞는 이야기. 그리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요즘의 지문이죠. 자, CRM의 시스템은 기업의 고객 대응 활동을 지원하는 프론트 오피스 시스템이다. 맞는 이야기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요. 이 친구가 올바르지 않네요. 조직 내 인적 자원들을 축적하고 있는 개별적인 지식을 체계화하고 지식 경영 시스템 이거잖아요. 지식 경영 시스템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KMS라고 약어로 표현을 하죠. KMS 시스템 이런 말편으로 바꿔서 넣어주셔야겠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정답 몇 번? 4번이 올바르지 않네요 라고 처리해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고요. 자, 여러분 효과적인 여러분 뭘요? ERP 교육을 위해서 고려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겠어요? 다양한 교육 도구를 이용하라. 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배정하라.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아니라 트랜잭션. 여러분 트랜잭션에 초점을 맞춰라. 올바르지 않죠? 뭐라고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 트랜잭션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네, 올바르지 않습니다. 몇 번? 3번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해 줄 거고요. 이거는 다른 모듈에서도 계속 시험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강조를 하고 싶은가 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문제들이 주되게 많이 출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5문제 놓칠 수 없는 문제들 아니겠어요? 하나에 2점씩 해서 총 10점을 그냥 정말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꼭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1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모든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이거 언제 내가 풀었었나? 근데 정답을 알겠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래서 놓치면 안 되는 5문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BOM의 종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 백분율 아주 올바른 이야기 하고 있고요. Manufacturing BOM이라고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조공정, 조립공정의 순서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말표현 다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로서 올바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죠. 팬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표현이 들어가면 안 돼요.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제품 또는 제품의 밑줄. 공통적인 부품들을 모아놓았다. 커먼 파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커먼 파츠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으니 이거 올바르지 않아요. 커먼 파츠입니다. 이렇게 바꿔주셔야겠죠. 팬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보관 장소에 여러분 뭐가 와요? 존재하지 않는 품목입니다. 이런 말표. 중요한 얘기죠. 그죠? 조립의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이런 설명들이 들어가 있어야죠. 그래야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팬텀. 그 뜻에서부터 느껴지는 냄새를 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구나. 따라서 정답은 올바르지 않네요. 3번이 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인버티드 BOM, 여러분 조금 인버티드 BOM이란 말표현 역삼각형 모형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이렇게 적은 종류 또는 단일한 부품을 가공해서 여러 종류로 뻗쳐나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역삼각형 이런 얘기 했었죠. 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다라고 얘기해 줄 거고 나머지 올바르게 들어가 있는 친구들도 한 번씩 읽어보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총괄 생산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겠어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정확한 수요 예측이 요구된다. 그렇죠. 아무래도 수요 예측을 조금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대부분 여러분 어땠죠? 일반적으로 12개월 이내의 것을 계획합니다. 라고 들어가 있죠. 자, 모든 총괄 생산 계획에 기업의 목표에 기초하게 되어 있고요. 자, 기업 전체, 자, 시스템 전체의 능력보다는, 여러분 뭘 봐야 돼요? 이 전체 시스템을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개별 설비 능력에 주력해서 봐야 되나요? 이 총괄 생산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요? 생산 시스템의 능력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살펴줘야 하는 것이죠. 그쵸? 네, 전체적인 입장에서 파악해 준다. 그쵸? 이렇게 전체적인 입장에서 파악해서 조정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표현들이 올바른 표현이지 개별적이다라는 말표현 올바르지 않죠.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8번으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 일반적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려 원칙에 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겠어요? 아주 적절하지 않은 친구가 눈에 턱하니 보이죠? 자, 자녀 작업당 여유 시간이 어떻게 적은 것부터 처리하는 거죠. 그쵸? 최단 가공 시간. 여러분 뭐예요? 가공 시간이 짧은 거 먼저 작업해 줘라. 이런 얘기 했었고요. 납기 우선순위가 뭐였어요? 납기 일자가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에이, 그러면 천천히 했겠죠, 일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겠죠.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여유가 좁아요. 긴급하다, 급박하다 이런 말 표현 써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유가 없다 이런 말 표현 써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긴급률 어때요? 아주 올바른 이야기 들어가 있죠. 긴급률은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뒤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계속 헷갈려요. 야, 합해져가지고 모든 문제 다 풀고 왔다 보니까 이게 2급에서 본 건가 1급에서 본 건가 헷갈리긴 한데 여러분 긴급률도 여러분 시험 문제로 언급되잖아요. 그래서 긴급률 계산하는 문제 다시 또 나 긴급률에 긴자도 생각이 안 나는데 라고 한다라면 다시 돌아가서 해당하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에 소요되는 기대 시간치가 기단 시간치를 벌써 줬어요. 여러분 기억해요? 6분의 낙, 사, 정, 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대 시간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기대 시간치를 구하는 거 8일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쉽다. 그죠? 6분의 무엇은 8일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곱하기 해주지 마봐요. 여기 48이 들어가야 그죠? 8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무슨 소리예요? 낙관치 6 더하기 4 곱하기 정상치 시간 몇? 7. 그 다음 비간치는 내가 안 알려준다 했다. 안 알려줬다 이거잖아요. 문제에서. 그래도 우리는 풀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쵸? 6 더하기 28 더하기 x는 48이다. 그럼 x는 얼마인가? 바로 계산이 돼야 한대요. 되죠? 따라서 여기서 48에서 6가 어때요? 합하면 34죠? 그러면 빼줘 봐봐요. 34 빼주면 x는 얼마가 나옵니까? 14.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음에 역산해서 푸는 문제 좋아하잖아요. 그죠? 계산기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제가 이렇게 계산기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암산을 해서 올바르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시험장에서 올바르게 계산기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암산했다가 아차차 하는 순간 답이 다른 걸로 갈 수 있어요. 충분히. 네. 자, 볼게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고 보았더니 지수평활법이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 네, 지수평활법 하면요. 전실, 전예, 요거 기억해요? 맞아요. 여유가 된다면 전실평,
더하기 전예 일마평 이런 얘기를 했었죠. 뭐예요? 전월 실제치, 전월 예측치 얘기한다고 했어요. 제가 왜 전년도가 될 수도 있고 전월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전년도든 전월이든 실제치가 포인트죠. 실제치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오죽하면 산식을 전실, 전예 이렇게 입에 딱 달라붙게끔 계속 언급을 해드리는지를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바꿔서 쓰는 순간 답이 오류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죠. 자, 전월 실제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월 실제치가 얼마예요? 실제 판매 금액이 얼마입니까? 30억 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30억 곱하기 평활상수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0.3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전월 예측치. 여러분, 지금 나는 10월 달고 구하니까 9월에 예측치가 여기 28억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곱하기 1 평활상수. 여러분 평활상수 0.3이었어요. 1 0.3은 0.7이 되겠죠. 그죠? 30억 곱하기 여러분 3, 0.3을 해주었더니 9억이 나왔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28 곱하기 0.7. 잘못 계산하면 큰일 나니까. 자, 19.6억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둘을 합산해 주세요. 더하기 9억 해주시면 합해 주었더니 28.6억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3번입니다. 라고 계산할 수 있는 자신만만한 문제가 언급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실, 전예. 여러분 너무 우스꽝스러워도 여러분들이 자꾸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왜 그렇다? 사실 전실, 전예 이렇게 산식만 조금만이라도 기억을 해주면 당연스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맨날 입으로 구전동화처럼 전실평, 전예, 일마평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야 자연스럽게 다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다 주어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여러분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뭐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까? 책마다 약간씩 표현하고 있는 게 달라요. T2와 TL에 대해서. 그쵸? 우린 T2와 TL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LS와 LF라고도 얘기하고 ES와 EF라고도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하나의 미끼인 것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S가 0이다라고 하면 영여유다라고 얘기했고요. S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정여유. S가 0보다 여러분 어때요? 작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부여유라고 얘기한다. 이거는 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이에 대한 체크를 다 할 수 있다면 올바르지 않은 거. 정답은 4번일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쓰여져서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죠. 요거 바꿔주셔야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만 해주면 끝나는 문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처리할 수 있으나 사실 이 문제를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요 위에 있는 세 가지에 대한 정여유, 부여유, 영여유, 요 여유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다라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네. 좀 새로워졌을 뿐이죠. 새롭게 보일 뿐입니다. 자, 12번에 뭐라고 들어가 있죠? 예,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수명 주기에 대한 이야기, 4가지 단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단계인가요? 여러분 기억 안 날까 봐 4가지 단계의 이름도 다 적어줬는데 약간 이것이 객관식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은 다를 수가 있겠죠. 자, 경쟁 기업의 출현이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다수 막 엄청 나타나는 게 그러하고요. 여러분 기억나요? 이노베이션 막 이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토속적인 발음과 함께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어필했던. 그렇죠. 이때부터는요. 내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야 되니까. 왜? 경쟁 기업이 출현이 됐고 나는 살아남아야 되겠고. 그래서 어떻다? 이노베이션 얘기했었어요. 혁신이 요구된다. 경쟁력 확보해줘야 된다. 그래서 막 노이즈 캔슬링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노이즈 캔슬링만 기억나시면 안 돼요. 그렇죠. 2단계를 뭐라고 하죠? 성숙기라고 얘기하죠. 정답 뭐? 성숙기라고 찾아주실 수 있겠죠? 재밌다. 그죠? 이렇게 내가 풀리면 참 재밌는 문제인데 안 풀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쵸? 조금만 공부를 했던 것을 되짚어보고 문제를 풀어주는 작업을 해주세요. 정말 누구나 사람은 다 동일합니다. 채우면 빠져나가고 채우면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책을 한번 쓱 읽어주고 내가 이 부분에서 완전히 기억 자체가 안 났었구나. 이렇게 한번 복습을 해주고 나서 기출문제를 풀거나 그죠? 기출문제를 풀었는데 계속 그 문제를 틀린다는 건 그 내용이 머릿속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재빠르게 그 내용을 습득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오답 났던 것이 정답의 길로 들어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량적인 예측 기법이 무엇입니까? 아래 설명되어 있는 게 무슨 내용이죠? 네, 저는요, 이것만 보고도 충분했어요. 라고 얘기해 주셨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매번 특강을 찍을 때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기도 하죠. 자, 보세요. 이렇게 상관요인과 이동평균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를 통해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기법. 아리마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따라서 아리마. 여러분, 대문자로 쓰세요. 그렇죠. 대문자로 써야죠. 제가 시키는 대로 안 했군요. 이렇게 대문자로 예쁘게 써주세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라우팅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작업 공정표에 대한 설명인데 가장 올바르지 않은 문제. 사실 이런 문제를 꼽고 싶어요. 이 문제가 뭐지? 다 맞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숨어져 있죠. 숨어 있어요. 자, 현장에서 제품을 제조할 때 사용된다. 원가를 계산할 때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아주 좋은 얘기 많이 들어가 있죠. 작업의 순서, 표준 시간을 결정한다.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 말표현이 틀렸다. 제품의 구성을 걷어내야 되겠어요. 이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부품의 구성에 대해서는 뭘 얘기하죠? BOM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내용을 걷어내야 돼요. 네, 그 대신에 뭘 집어넣을까요? 작업의 장소 같은 것들로 바꿔 넣어주시면 아주 올바를 것 같아요. 작업, 장소 같은 것들을 우리가 결정한다. 이런 말표현. 이렇게 결정하고 할당한다.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으면 아주 올바르게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구나. 나머지 맞는 이야기들이 언급되어 있으니까 읽어주시되 요 3번이 올바르지 않은 내용들을 수정해 주시면 완벽하겠죠. 자, 14번,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뭐 나왔어요? 공정분석 기호 나왔네요. 여러분들 제주하고 그죠?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있고 그렇죠? 네, 여러분 보세요. 다이아몬드 모양이다. 이런 얘기 하죠, 제가.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무엇이 중요하니까? 영롱해야 되는 그런 품질, 그죠? 그렇죠. 이런 얘기 했어요. 왜 그랬어요? 이렇게 정사각형과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 원래는 마름모라고 표현하고 싶죠. 저도 있어 보이게. 하지만 일부러 여러분 다이아몬드 모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떠올려라. 무엇에 대한 것이었는가? 검사인데 무슨 검사?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무엇이 중요하다? 품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품질 검사 이런 얘기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쿡쿡 심어드렸던 내용이에요. 그쵸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실 거고요. 동그라미 가공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쵸? 이렇게 써주실 수 있으셔야겠죠. 요 네모 박스 정사각형 뭐라고 했죠? 우리 무슨 검사? 수량 검사 얘기한다. 우리 앞으로
내 맘수 저장은 역삼각형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 위에 있는 내용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주어졌어요? 원재료나 재료 같은 거, 이런 부품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형상이나 품질에 변화를 준대요. 변화를 줘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그런 과정을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가공이라고 하고 정답은 따라서 2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답 2번입니다. 처리해 주시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6번 읽고 계셔요. 자, 공수계획 너무 좋아하는 여러분 문제가 언급됐나요? 공수계획 정말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연결된 건 저 처음 봤죠. 이런 오답, 그렇죠? 보세요. 공수계획이라는 건 계획된 MPS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의 요구량을 그죠?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주 올바르지 않구나. 그죠?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었나요? 라고 하면 RCCP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제가 이 문제는요. 이렇게 오답이 만들어지는 게 약간 되게 낯선 거예요. 그쵸? 네. 이렇게 여러분 연결을 시켜서 시험 문제를 내다니. 네. 그래서 올바르지 않습니다. MPS 하면 RCCP 이렇게 기억이 놔주셔야 되겠고요. 이에 대한 또 읽어보자마자 필요한 자원의 요구량을 계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뭐를? 그죠? 이렇게 MPS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말. 그래서 RCCP 이렇게 착 달라붙어서 답이 나와주셔야 되겠죠. 나머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읽어보고 넘어가도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밑에 있는 말표현들도 되게 새롭게 보이는 말표현들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또 써먹을 수 있는 지문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간트 차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변화나 변경에 약하죠. 그죠? 일정 계획에 있어서 정밀성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상호 여러분 유기적인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간트 차트. 그런데 이렇게 단점들이 많은데 왜 써요? 라고 하면 여러분 전체 공정시간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알 수 있는 정보로 전체의 여러분 그 공정 시간을 알 수 있고 완료되는 시간을 알 수 있고 다음 시작이 언제인지도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따라서 올바르지 않아요? 정답 4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OS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부터 D에 대한 설명에 올바르지 않은 것은 약간 내용이 조금 더 보충이 되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아쉬움이 좀 살짝 들었던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합니다. 정리라고 하죠. 필요한 것을 여러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위치에 위치시켜 놓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정돈이라고 하죠. 쓸고 닦고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청소라고 합니다. 직장 내 규칙을 준수하고 여러분 정확한 예의 범죄를 습관화하여 몸에 배도록 하는 거 습관화. 그럼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고 한다면 답이 될 수 있는 건 3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자, 19번 또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근로자의 출근율이 90%다. 작업에 소요되는 간접 작업률이 몇 퍼센트? 20%일 때 이때 가동률입니다. 출근율 곱하기 1 마이너스 간접 작업률이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죠. 간접 작업률 20%니까 100에서 20% 써 빼주시면 몇 퍼센트? 80% 남네요. 해서 90% 곱하기 70, 몇 퍼센트요? 80%죠? 80% 해주니까 72%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몇? 72%. 자,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구하는 문제인가요? 밸런스 효율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너무 빨리빨리 구할 수가 있죠. 이 문제는 그냥 턱하니 툭, 그죠? 우리 어때요? 총 몇 개의 작업장이 있나요? 4개.
그 중에 Tmax를 골라줘야 되겠죠? 가장 오래 걸리고 있어요. 몇 분? 28분. 더해줍니다. 총 몇 분이 걸렸죠? 25분 더하기 28분 더하기 23분 더하기 22분 해주면 계산기 두드려줘야 되겠죠? 네. 여러분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게요. 4 곱하기 28. 자, 25 더하기 28 더하기 23 더하기 22는 자, 그러면 나누기 해주시면 나누기 112를 해줬어요. 해줬더니 0.87로 이렇게 나오죠. 100분율로 바꿔줘야 되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요. 87.5%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정답 예쁜 숫자로 이렇게 87.5%라고 여러분 처리해 주시면 되죠. 불균형률은 어떻게 구해요? 1 마이너스 밸런스 효율을 87.5% 해주시면 되겠죠? 네, 요것이 무엇입니까? 계산에서 나온 것이 불균형률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추가적인 내용까지 한번 살펴본 거고요. 정답은 87.5%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GT7까지 낭비해서 이것은 무슨 낭비 얘기하는 걸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낭비는 원래 불필요한 공정이나 작업을 마치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여 발생하는 원인은 공정의 순서를 분석의 미비점, 작업 내용 분석을 미비했다. 불합리한 치구, 사용, 재료의 미검토 등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정을 설계를 함에 있어서 적정화를 이루어야 될 것이고 작업 내용의 수정 방안, 검토 방안, 그죠? 올바른 치구 사용 등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올바른 치구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익힌다라면 불필요한 무엇을 안 할 것이다. 그렇죠? 가공. 그렇죠. 보다 더 가공의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불필요한 여러분 공정인데 마치 필요한 것처럼 또 가공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가공의 낭비라고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22번 재료에 여러분 뭐 나왔어요? 이 재고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고의 종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계획재고, 순환재고, 안전재고, 예상재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우리 재고 종류에서 언급이 되지 않았던 친구가 여기 나와 있네요. 기획재고라뇨. 이 친구 대신에 파이프라인 재고 같은 이런 친구들이 언급되면 좋을 거죠. 그쵸? 좋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올바르지 않군요. 라고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라고 처리가 가능하죠. 요즘에 근데 이렇게 손쉽게 문제 안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하나의 뜻풀이가 언급되어 있고 올바르지 않은 설명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들이 주되게 출제 포인트가 되니까요. 이렇게 심플하게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보기박스. 여러분, 기업이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렇죠? 보유하고 있는 재고다 하면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떠들어 놓을 거예요. 어디에? 보기박스에. 그리고 여러분 주관식으로 무엇인가? 어떤 재고인가? 라고 하면 안전재고 이렇게 우리가 출제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 문제 풀어봤던 것을 기억해 주실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주되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자, 23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문제 보자마자 답이 나와버렸어요. 왜요? 경제적 주문량과 주문점의 산정을 기초로 하는 전통적인 재고, 통제, 기법에 여러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말 보자마자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요? 이렇게 레코드 파일, 그죠? 재고 인벤토리, 그죠? 인벤토리 레코드 파일, 그죠? 그 다음 BOM, 이게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주 일정 계획, 주 생산 일정 계획, MPS.
이런 인풋 요소들의 정보가 여러분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언급되고 있어요. 이런 게 뭡니까? MRP에 대한 이야기죠. MRP에 대한 이야기. 따라서 인풋 요소를 봐도 여러분 또 바로 단박에 MRP가 정답이잖아 라고 하고 찾아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 MRP가 들어가야 하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생산 능력 소유 계획. 여러분 CRP에 대한 필수 자료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겠어요? 여러분 뭐 나왔어요? BOM 나왔어요. 자재명세서. 우리 앞에서 바로 공부하고 온 것 같은데? 그죠? 우리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BOM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앞에서 금방 MRP의 인풋 요소라고 공부했는데 여기 지금 열거되어 있는 게 맞아요? 올바르지 않겠죠? 정답 1번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역으로 언급해서 공부했었죠. 따라서 정답 손쉽게 구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SCM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겠어요? 이렇게 서플리체인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통합적인 정보 시스템, 맞아요. 그래서 물류 비용, 구매 비용? 그렇죠. 이렇게 해당하는 이 서플리체인을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낭비를 제거하여 이렇게 물류 비용을 감소시키고 구매 비용을 감소시켰죠. 그렇죠? 그럼 이런 2번, 여러분 어때요? 자, 공급망 내에 물류 합리화를 목표로 하나 물류 최적화된 시스템이나 생산의 효율화를 도출하는 데서 제약이 있어서 불가능합니까?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런 말 표현이 올바르지 않는 거고요. 우리 물류 비용 줄일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는 말 표현도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서플리체인 매니지먼트의 최종의 목표는 그렇죠. 고객 가치 창출, 경쟁의 우위점을 놓치지 않을 거야. 그렇죠?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누구부터 시작해서 원재료 공급업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제조업, 도매상, 소매상, 누구, 최종 소비자까지 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죠. 올바르죠? 따라서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26번 요 문제예요. 요 문제가 참 어때요?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제품 A와 E에는 재고가 각각 100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A와 E에는 재고가 100개씩 존재한다. 그러니까 더 투머치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품 몇 단위를 만들겠다고 했죠? 200단위를 만들겠습니다. P 제품의 주문량이 200개를 만들겠어요. 주문이 떨어진 거죠. 그럼 필요 수량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자, P 제품 하나가 필요할 때 A는 3개씩 필요했던 거예요. A 3개가 있어야 P 제품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P 제품 200개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줘라? 곱하기를 해주면 된다. 3 곱하기 여러분 200개 해주니까 몇백 개? 600개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스탑 버튼. 왜 그럴까요? 여기에 있는 600개는요. 총 토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 토탈 600개가 필요한데 내가 이 600개 중에 100개가 재고가 존재하니 빼줘야 되겠죠. 100개를 빼줘서 몇 개만 필요해? 500개 필요해. 이렇게 잡아놓고 가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재고가 100개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합해주면 600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500개로 놓고 계산을 해주시는 거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Y의 개수를 궁금해하는 거니까 Y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따라서 500개 다시 한번 여러분 어떻습니까? D 안 그라쳐놓고 2개래요. 2개당 하나가 즉 D 2개가 있어야 A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A 500개 만들고 싶어요. 그렇다면 곱하기 해줘야 되겠죠? 1000개
자, 그러면 D 하나를 만들고자 할 때 Y는 몇 개? 양가로 쳐 있죠? 2라고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곱하기 해주시면 Y 2000개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하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죠? 더 기다리셔야 돼요. 뭘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자, P제품 200개가 필요하다. 200개 만들고 싶습니다. 자, 주문량 200개가 들어왔으니까 B는 몇 개에 이렇게 그대로 이런 B 한 개에 P 하나 나오는 거니까요. 200개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두 개가 있어야 B 하나를 만드는 거죠. B가 200개가 필요하다니까 이렇게 2라는 부품은 몇 개가 필요합니까? 400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400개는 총 토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재 재고가 몇 개가 있기 때문에 100개가 있기 때문에 100개를 차감해주면 요 2는 총 몇 개가 있으면 된다? 300개가 필요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라는 부품, 반제품, 그죠? 2라는 친구를 300개를 만들려면 Y 부품은 자, 몇 개가 필요할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Y 부품 2개에 2라는 부품 하나를 만들 수가 있대요. 자, 따라서 곱하기 해줘보세요. 600이라는 숫자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자, 여기 200개. 자, 그럼 C가 양가로 쳐놓고 2라고 써 있습니다. 곱하기 해주면 400개. 400개, F는 여러분 양가로 쳐고 1이라고 써 있으니 곱하기 해주시면 400개가 될 것이고요. 자, Y 양가로 쳐놓고 2개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곱하기 2 해주면 몇 개? 800개. 그러면 2000개 더하기 600개 더하기 800개까지 합산해주면 몇 개? 3400개.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으셔야 되겠죠. 원래는 기존에 나왔었던 문제들은 항상 이렇게 맨 마지막에 재고가 있는 친구들을 언급했었죠. 이런 거 있잖아요. Y가 재고가 현재 200개가 존재한다. 그럴 때 있었죠. 그러면 어때요? 이 토탈 3,400개 중에 200개가 있다고 하니까 3,200개 이렇게 썼던 그런 문제들은 존재했으나 이번에는 이렇게 중간 단계에 그렇죠? 중간 단계에 재고가 존재했음을 언급하고 있는 여기였군요. 이렇게 재고가 중간 단위에 존재했다라는 말 표현을 주어서 조금 더 문제의 변형을 가져온 문제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27번 문제 먼저 읽어주고 있으시면 제가 금방 칠판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재 소유 계획 활동 중에서 기준 생산 계획, MPS에 주어진, 여러분 벌써 끝났어요. MPS에 주어진 제조 자원의 용량을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 요 말 나오자마자 우리 RCCP 이렇게 언급할 거죠. 네, 정답이요? RCCP. 그렇죠. 네. 보자마자 답 나오는 경우죠. 이럴 때가. 그렇죠? 하지만 앞으로 이런 내용을 시험 문제로 다룰 거니까 알아두시겠어요? 라고 넌지시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해서 꼭 읽어주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28번. 품질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겠어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품질 관리와 관련이 없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분량을 감소시키겠다. 그렇죠. 맞죠. 생산자 위주다. 생산 현장이 중심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시스템 중심이다. 올바르지 않죠. 시스템 중심은 여러분 품질 관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개념이죠.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정답은 따라서 2번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자, 29번으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 뭐가 나왔어요? QC의 7가지. 여러분 오랜만에 나왔죠? 이렇게 아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길이, 무게, 시간, 경도 하면요. 히스토그램. 이렇게 공부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언급되고 있는 친구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파레토도 하면요. 분량, 그죠?
고장, 건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 크기를 순서대로 나열해놨다라고 해서 우리가 파레토 그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용들을 살펴보았던 거죠. 우리가 산점도라고 하면 흩어진 점의 모양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특성 요인도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우리가 생선뼈시 같았다, 뼈 같았다, 편견의 생선뼈 같은 모양을 갖췄다 이렇게도 얘기했었고, 그래서 네 가지 뭐 작업자, 설비, 뭐 이렇게 재료, 작업 방법 이런 것들로 그 하나하나의 원인을 찾아가서 볼 수가 있었죠. 요 뼈대가 바로 포엠이었죠. 포엠. 그렇죠? 네. 자, 30번 샘플링 검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샘플링 검사와 전수 검사에 대한 문제는 언급이 언제나 또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저는 이 샘플링 그 검사 방법의 예 같은 것들도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수 검사의 예, 샘플링 검사의 예들. 그래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 처리도 언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어요. 파괴 검사의 경우에는 그렇죠. 파괴 검사는 막 다 깨트려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파괴시켜 봐야 되는데 샘플링 검사가 바람직하죠. 전수 검사를 파괴 검사로 한다? 그러면 만들어 놓고 다 없애버리겠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 검사 항목이 많거나 절차가 복잡한 경우에 샘플링 검사가 유리하다. 맞는 이야기죠. 합격품 중에서 부적합품이 섞여 들어가지 않는다. 올바르지 않아요. 섞여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은 전수 검사에 대한 이야기죠. 샘플링 검사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불합격 중에, 그러니까 합격품 중에 불합격이 섞여 있어도 뭐 이렇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샘플링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절대 안 돼요. 샘플링 검사를 이러면 뭐예요? 합격 중에 불합격금이 1이라도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브레이크 페달 같은 거, 페달. 그죠? 그런 것들은 되게 전수검사 해야 되겠죠. 전수검사. 절대 1도 불합격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전수검사를 합니다. 따라서 요거 3번이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정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6시그마 활동, 여러분 6시그마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여러분 특성치를 뭐 한대요? 벤치마킹 한다. 이게 키워드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무슨 단계라고 해요? 우리 분석 단계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그렇죠 선생님 키워드 잡았던 거 기억합니다 라고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왜 관리 같은 거 재평가라는 단어 매칭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관리도 언급되고 개선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것이다. 최적화하고 성과를 뭐 해볼 거다. 검증하는 단계다. 이런 말표현까지도 언급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기 박스에 다른 친구들이 믹스가 돼서 언급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기법을 한글로 써주세요. 네, 품질관리 기법 중에 가장 기본적이며 정상적으로 작업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산포와 그대로 보아 넘길 수 없는 산포를 구별함으로써 공정의 안정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관리도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중심선을 이렇게 두어서 그렸던 관리도 생각을 해주면 조금 더 여러분 원활하게 될 건데요. 아마 이런 말표현들이 그냥 관리도의 중간쯤 써있는 일반적인 뭐예요? 설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여러분 별로 친근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 풀면서 관리도를 표현할 때 이런 친구들의 지문들도 활용할 수 있겠다. 왜냐면 맨날 관리도 하면요. 관리의 상한선과 하한선 이런 말표현들을 핵심적인 키워드로 그 키워드를 필두로 하여 꾸며주는 말들을 언급을 하였었는데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 따라서 정답 관리도라고 체크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문제를 풀어보았죠. 네, 한 번 다시 오답이 나타난 내용은 그 내용이 계속 틀린다? 그러면 반복적이다 라고 한다면 그 파트의 내용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니 본
우리 책으로 돌아가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체킹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에 아래에 링크 타고 들어가 주시면 이론뿐만 아니라 실물에 풀이 영상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풀이 영상을 보면서 또 우리 실무에 대비를 해 주셔야겠죠. 실무 시험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한 번씩 풀어보고 그리고 들어오시면 더욱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풀어본 다음에 오답이 나타났다. 그럼 오답을 다시 한번 풀어보는으로써 되짚어 줌으로써 정답으로 가는 길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문제를 풀고 나니까 내가 모르는 문제가 아주 유학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니까요. 그 부분 돌아가서 피드백 작용 꼭 해주실 거고요.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 계산기와 신분증, 그 다음 필기도구, 수험표 이런 거 꼭 잘 챙겨서 들어가야 한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자신감 꼭 챙겨서 들어가 주시면 차근차근히 문제를 열심히 풀어주신다라고 한다면 시간 안에 모든 문제 풀어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좀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합격이 온다라는 생각은 좀 저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그 매번 반복적인 문제들을 명확하게 공부를 해두고 계신다라면 진짜 갑자기 어느 순간 툭 하고 신규 유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합격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차분히 풀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